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순서가 바뀔 때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바뀌어서 바빠요. 뭐 하는 일이 많아요. 오늘 초대석 시간 여러분들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요즘 뭐 젊은 층은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 표현도 저 들어봤거든요. 내뱉는다고 다 말은 아니고 주고받고 서로가 뭔가 이게 소통이 돼야 그게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조직에서 가정에서 또 좁게는 이번 주에 부부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잘못된 대화 방식 때문에 사실 문제가 시작이 되고 금이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는지 오늘 특별히 부부의 날에 껴있는 주기 때문에 초대석 시간에 이 방법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폭력 대화라는 것을 처음 알리고 보급하신 캐서린 한 한국 비폭력 대화센터의 대표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써주시고요. 오늘 같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부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지 알죠 알기는 그죠? 부모님 보고서도 맞아 봤죠. 보기도 했고 할 말 많습니다. 할 말 많죠. 네, 남정미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대화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아, 정말로요. 솔직하게 오늘 좀 다 털어놔 네. 보자고요. 오늘. 제가 인터뷰실에서 네. 피서린나 선생님 만나면서 아니 근데 비폭력 대화센터가 뭐 NVC가 뭐예요? 이렇게 제일 그거부터 처음에 물어보게 되죠. 물어봤는데 네. NVC가 뭐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NVC가 Non-Violent Communication. 네. 그래서 NVC인데 네. 우리가 NVC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MBC인 줄 알아요. 아니 왜 타사를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N하고 V가 좀 발음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비폭력 대화라고 그냥 말을 하는데 그래서 비폭력 대화나 NVC 같은 것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가 뭐예요? 비폭력 대화가 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나 폭력적 아닌데요. 뭐 이러면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만드신 분이 마샬 로젠버그 박사가 간디의 예. 그 비폭력 적인 삶에서 많이 그럴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간디의 그 아힘사 정신을 매일 생활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 그렇잖아요. 아주 훌륭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거를 진짜 일상생활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적용할 거냐. 그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힘사가 영어로 non-violent로 번역이 돼 있어요. 거군요. 그래서 그래서 non-violent communication 그렇게 바뀐 지었죠. 거군요. 네. 근데 대화라는 것 자체가 비폭력 아닌가? 뭐 이런 맞아, 생각. 맞아요. 네, 그렇죠. 폭력이라는 건 저희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또 어찌 보니 언어 폭력이라는 말도 있기는 있네. 네. 네. 말로도 사실 사람을 충분히 들었다 놨다. 맞아. 오히려 예. 그래서 오히려 폭력적인 그 행동 뒤에는 네. 폭력적인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항상 그 사람들이 부추기는 게 폭력적으로 가게 부추기는 거. 요새도 뭐 혐오니 이런 거 부추길 때 뒤에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동 말, 전에는 항상 말이 말이 따라간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폭력적인 대화 뒤에 이렇게 폭행이나 이런 것도 따라올 수 있겠다는 얘기. 근데 우선 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조건화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에서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말할 때는 물론 이제 물리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있지만은 우리가 좀 좁혀서 예.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거를 다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내 힘을 써서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하려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 것을 원할 때 조금 좁혀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폭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저거는 아예 무시하고 저쪽은 내 원하는 것만 그리고 야. 내 힘을 써서. 내 힘을 써서. 근데 그게 언어의 힘도 있고. 그럼요. 뭐 여러 가지. 예.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이게 힘으로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세밀하게 보면은 부모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힘 스트러글 많아요. 그럼요. 저희가 파워 게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파워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파워 없는 사람의
의견을. 중요한 것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도움이 되는 대화 방법입니다. 이번 주가 부부의 날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네. 특히 조금 더 오늘은 좁혀서 네, 그럴까요? 부부를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네.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비폭력 대화를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셨어요? 아니 남정미 씨. 저는 더듬거리지 마시고. 제가 저도 비폭력 대화라고 얘기를 들어서 네. 이건 막 이제 선생님 책 찾아봐 비폭력 대화 책도 찾아보고 하니까 거기에 나는 폭력적인 얘기 전혀 안 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례를 보면 사례를 들어가 보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정영실 아나운서 나한테 폭력적인 대화를 한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폭력.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준이랑 맞아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 말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공부를 좀 맞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예. 네. 그럼 비폭력 대화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부부간에 네. 어떤 그런 생각이냐면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해줘야지. 치사하게 내가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말을 안 해요. 네. 그래놓고는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해서 이제 못 살겠다 막. 이제 말을 이렇게 안 나와. 해놓고 말이 안 통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상담도 오고 어떤 때는 막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소통을 좀 도와드리면은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인지 몰랐다.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서로 하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는 게 상당히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해요? 네, 네 스텝뿐이에요. 네 개의 스텝. 단계가 네 단계. 네. 그래서 첫째가 관찰, 있는 그대로 보자. 관찰하기. 있는 그대로 보자. 그러니까는 이게 말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오늘 뚱하면 화난 것 같아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그건 아닌가요? 굉장히 바로 시작해 보려고. 네,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좀 아주 어떻게 알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시댁에 50만 원 보내자. 예. 근데 통장을 보니 1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내 입에서 첫 번 나가는 말이 뭘까요? 아니 나랑 얘기한 거랑 다르게 나가서 왜 혼자 그렇지. 결정해? 그럼 왜 거짓말했어? 너무 많이 줬어. 왜 거짓말했어? 네, 그렇죠. 그래서 관찰은 뭔가는 50만 원을 보내기로 했는데 100만 원이 나간 걸 보았을 때. 보았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거는 저 사람도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일에 당신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그 사람 나 거짓말한 거 아니거든. 여기서 벌써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포인트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같게 하기 위해서 같은 포인트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통장을 보니까 100만 원이 나갔네. 우리가 50만 원 어제 50만 원 보내기로 했는데 했는데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거기 가서 관찰 있는 그대로 보기 관찰. 예. 그다음에 이제 느낌을 말해요. 근데 네. 그거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나? 내가 어떻게 느끼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놀랬어. 돈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해보세요. 돈이 너무 나간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 오케이. 네, 그렇죠. 그거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요. 잘못 살아고. 그러니까는 내 느낌은 섭섭했어. 섭섭했어. 왜 혼자 결정해? 그럼 혼란스러웠어. 놀랬어. 그래 그거야. 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놀란 건 아니고 기분이 기분 나빴어. 나빴어. 맞아. 네. 내가 실망스러웠어. 실망스러웠어. 근데 네. 기분 나빴어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나쁘게 만들었어 하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좀 안 쓰는 게 좋아요. 순수한 느낌은 뭔가 내가 놀랬어, 실망스러웠어, 황당했다. 그다음에 내 감정 표현하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라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우리말에 가끔 느낌은 같이 사용은 되지만 사실은 생각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야. 내가 배만 느낌이야. 네.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스트를 드려요. 조금 순수하게 우리나라에 참 우리나라 말에 근사한 느낌 말이 많거든요. 네. 어휘 표현을 어떻게 쓰라고 아예 느낌만 목록이 있네요. 네. 어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안 써서 좀 우리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지금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쓰이는 게 까마득하다, 암담하다, 오싹하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써봤는데 정말 100만 원이 나갔어. 내가 옷 샀겠어. 이렇게 너무 놀래요. 그렇죠? 난 참담했어. 그렇죠. 참담했어. 이런 표현 안 놀랐어. 써봤어요. 네, 그렇죠. 허탈했어. 그러니까는 그래서 안 써봤기 때문에 듣는 상대도 그 정도인가 이렇게 느낄 그래요. 것 같아요. 어색하네요, 그래서 서로 좀. 네네. 어색해요. 안 써봤어. 아. 그런데 참 아름다운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느끼나 욕구를 말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가 세 번째가 단계가 욕구. 관찰했고 그다음에 느낌을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 내 욕구를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는데 근데 욕구는 나한테 중요한 거, 내가 가치를 두는 거, 내가 동경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사상,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예. 여기서 내가 이 순간에 내가 그 당사자였다면 뭐가 중요했을까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해.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뭐- 왜 기분이 나빴을까? 그렇죠. 왜냐면 왜 섭섭했을까? 그렇죠. 그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알고 50 싶어요. 그 50만 원이 더 있었으면 그렇죠. 생활비를 그렇죠. 더 했을 텐데 그렇죠. 지금 다른데- 생활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받고 싶어요. 네네. 네. 그리고 내가 혼자 그걸 또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 네. 존중.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는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네.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그쵸? 나한테 그게- 그 얘기를 먼저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남편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면은 그걸 내가 믿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 차원에서는 다 연결이 돼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게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물론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욕구 차원에서는 다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탁인데 부탁은 이제 그럼 어떻게 뭔 부탁을? 근데 부탁이 참 이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부탁을 잘 안 해요. 부탁하면 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 지금 내가 꼭 말을 해야 되나? 알아서 좀 알아서 하지. 좀 하지. 해주지. 그런데 네. 말을 안 해놓고는 이제 나중에 네네. 화를 내요. 어. 그래서 부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결 부탁이 있고 하나는 행동 부탁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연결 부탁. 남편하고 연결이 더 중요해요. 아. 누가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보다.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연결을 하는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행동 부탁을. 그래서 여기서 연결 부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50만 원 보내기로 했는데 100만 원이 나간 걸 봤을 때 내가 조금 의아하고 좀 놀랬어.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대로 지켜지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거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들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당신 어떻게 들려? 그렇게 물어봐 주.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당신의 느낌도 한번 내가 그렇죠. 듣고 싶다. 듣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어때? 들려?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난 당신의 얘기도 똑같이 존중할 의사가 있어. 그리고 대화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초대. 그래서 물어봐야 돼. 일방적으로 막 이 의견을 다다다다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당신은 어때? 그럼 그때 남편은 남편이- 입장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쪼면 남편들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네. 변명을 하든가 네. 일어나서 반격을 하든가. 나가는 이거 건지. 그렇죠. 이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예. 왜 그랬는지 자기 변명을 막 하려고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 또 그냥 화를 내거나. 그렇죠. 그게 둘 다 그 결혼 생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그거를 넘어야 할 때도 있어요. 다 털어놓고 막 해갖고 그걸 넘어야 할 때도 있지만 맞아요. 보통 생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연결이 중요한 관계니까. 네, 연결이 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말이야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행동 부탁을 나가야 돼요. 이걸 그렇군요. 해달라. 응, 그렇죠. 이렇게 해.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해달라 할 때도 이제 꼭 그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묻는 말로 예를 들어서 막 그래요. 애비 노릇 좀 해. 이게 부탁 같죠? 네. 근데 남자들은 막연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씻기고 잠옷 좀 입혀줄래?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행동 부탁을 할 때는. 네. 그래서 이게 네 스텝입니다. 관찰,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예,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 게 너무 웃겨서 제가 혼자 웃게 되는데 네. 완전 성인 수준이 돼야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는 기분.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성인 수준으로 올라가서 간디 정도가 할수 완전 있는. 성인 네, 수준. 성인 수준.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뭡니까?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 원래의 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배우면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금방 나와요. 아, 이거 우리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애들하고 가르쳐 보면 알아요. 애들은 조그만 애들 가르치면요, 뭐 그게 뭐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 조그만 애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조금 걔네들도 금방 열려요. 어른들은 이게 뭐 아주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렇군요. 물론 이거 쓰신 분도 어른이실 텐데. 어른이죠. 네, 그래서 지금 또 한 분은 권영묵님은 아까 제가 남정미 씨가 상처받았다는데 빨리 사과하라고. 아 그래요. 남정미 씨 화났어요? 이거 지금 느낌이랑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간 거 같아요. 오케이. 스텝 중에서 관찰. 네, 관찰. 아까 남정미 씨 아까 그 좀 제가 한 말 때문에 지금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코칭 좀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는 관찰은 제가 아까 한 말을 들으셨을 때 섭섭하셨어요. 왜냐하면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떻게 들리세요? 네. 왜 말을 안 하세요? 아니 표를 보세요 좀. 네. 그 표를. 지금 항상 우린 스텝을 넘어뛰고 4번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야, 미안하다 뭐라든가 사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지 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얼마만큼 친하냐, 얼마만큼 편안한 사이에 따라서 그렇게도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뒤에 의도예요. 그 뒤에 의도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션 선생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막 회의하고 그럴 때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폭력적이네. 그럴 수도 있는 말들을 우리가 막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믿는 게 있거든요. 맞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리라는 신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정용실 아나운서는 네. 가슴으로 듣기 때문에 맞아요. 예, 서로 너무 건너다니고 있어요. 저희. 권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치자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네. 이렇게 관찰, 느낌, 나의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게 좀 긍정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그쵸. 너의 의견은 어때? 내 말 들으니까 기분은 어때라고 물어봐 주니까 내가 좀 승질이 많이 나 있다가도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비교 경쟁 당하고 뭐 명령을 듣고 하는 대로 해. 그래서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 사실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네. 그리고 머리에서 막 지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말하는 게 조금이라도 훈련이 되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자신의 느낌과 그거를 좀 솔직하게 알아야지 맞아. 얘기하기가 좀 더 좋아지겠군요. 그리고 내가 힘이 생겨요. 내 말에 힘이 참 실려요. 왜 내가 진실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네, 따라온다고 신기하네요. 했는데 네네. 어른들은 살면서 가려야 할 감정들도 많고 막 이렇게 부끄럽죠. 부끄럽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 하면 수치스러울까 내가 질까 이렇게 좀 많이 재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캐서린 선생님 만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비폭력 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워크숍이 많아요. 예. 기초, 중반, 뭐 상급 이렇게 많은데 이제 상담도 많이 하러 오셔요. 네,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은 뭐 도움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비폭력 대화를 접하고 이제 오신 많은 분들 중에 많이 나는 관계가 좋아졌다. 삶이 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많죠. 예. 근데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고 우리가 힘을 많이 얻어서 네.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 어떤 큰 기업의 임원급인데 이제 오셔갖고 그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자기가 직원들하고 소통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라고 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계속 오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는 화가 이만큼 나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한 3시간을 이제 배우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다음 시간에 오셨는데 이제 제가 물어봐요. 혹시 지난번에 배우신 거 갖고 쓰셨다가 멀쩡한 관계가 깨졌다든지 뭐 좀 효과가 있다든지 나눠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먼저 번에 배우고 가서 집에 갔는데 벌써 와이프 눈치를 착 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3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학교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킨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애가 말썽 안 일으키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뭐가 말썽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아내가
오늘 학교 또 불려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듣고 나서는 안방에 들어갔더니 이 녀석은 벌써 끌어안고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혀띠로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꿇어 앉아 있는 거예요. 때려라, 이제 맞는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있으시니까는 걔한테 마주 앉아서 그랬대요. 학교가 힘드냐? 그랬더니 저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말 한마디 깜짝 놀랐겠는데 고개를 턱 떨어뜨리든지 조금 있더니 눈물을 톡톡 흘리더래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슴에서 나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열심히 나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설득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네, 그리고 또 예, 한 관계가 것은 개선이 됐겠네요. 어떤 어머니가 오셨는데 딸이 하나인데 대학을 갔는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가 딸이 대학을 가면은 그 대학에서의 생활 그런 걸 다 듣고 싶고 이제 이렇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네. 딸이 학교만 갔다 오면 문을 탕 닫고 방에 들어가고 왜 너무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그 얄밉고 절망스럽고 그래가지고는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말하는 방법이 쟤하고 저렇게 멀리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뭐 6개월 거의 7, 8개월 지난 후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는 그 딸이 그러더래요. 한 번은 엄마 나는 여태까지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한 적이 없어. 항상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지. 근데 나 이제부터는 이제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들어주고 그러고 지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이제 자기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네. 편안하게 느껴서.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러더래요. 딸이 엄마 우리 나 친구들하고 이 영화 보러 가는데 엄마도 이런 영화 좋아하지? 같이 갈래? 이제 제안까지. 이야, 와.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할 정도면 뭐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예. 눈물이 콩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러고서는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 맞아요. 예. 그래갖고 이 어머니 지금도 배워요. 지금 한 15년이 됐는데 지금도 배우세요. 이제는 가르치셔도 될 그런 텐데. 많이 진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죠. 가르치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해가 많아서. 네. 근데 이제 부부의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어제가. 그러면 이 부부들은 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까요? 특히 대화. 오래 살면 좀 사실 더 나아지고 이해해야 되는데 갈수록 더 힘들다 이러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안 해요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근데 왜 안 하냐면은 그때 조그만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우선 할 줄은 모르고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고 옛날식으로 표현했더니 상황은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데 부부라는 거는 결혼 생활 하는다는 건 뭔가 하면은 진실한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는 어떤 부부가 하도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갔더니 이제 상담사가 대화하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저녁상을 딱 안고 남편이래. 대화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식사하시더래. 싸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 대화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생활에서 조금씩 하시는 걸 배우셔야 돼요. 매일 생활에. 평소에서. 매일 생활에서 조금 쌓이지 않게. 쌓이지 않게. 서로가. 네. 근데 부부들만의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만 배우시면 부부만의 사이에서 눈길 하나로 다 할 수 있는데 부부 대화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나는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가게. 네. 두 그리고 번째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와 결혼을 해서 애를 같이 기르고 이런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네. 저 사람은 내 의견을 존중하는구나. 존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네. 부부의 날 팁을 네, 그렇죠. 사랑, 감사,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네. 대화를 하라. 근데 제일 네. 중요한 게 이제 감사예요. 네. 그래서 많이 특히 아내들이 내가 이만큼 하는데 정말 알아주고 감사하고 말을 듣고 싶은데
아내가 남편한테 듣고 싶으면 남편도 아내한테 듣고 싶어요. 서로 해줘야 상호가 돼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서 받고 싶고 내가 아내에서 받고 싶으면 자기가 먼저 하기. 먼저 하기. 알겠습니다. 아우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라도 어떻게 또 모셔서 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비폭력 대화센터 캐서린 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민 씨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금요일 순서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